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한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한인의 정치 참여, 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데이터 자료 분석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린 다음에 한인의 정치 참여 유형과 그 정도, 그리고 왜 한인의 정치 참여율이 왜 낮은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당면하는 도전이나 어떤 딜레마를 잠시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한인 1세대 이민자의 경제활동이나 종교활동 등 다른 분야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에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어 기존의 자료나 문헌을 통해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정치활동과 그 정도, 예를 들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고 어떤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료와 문헌에 제약이 많지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정치 참여 정도가 백인은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 이민자, 특히 인도인이나 필리핀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인 1세대 경제적 성취에 비교해 본다면 정치 참여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인 1.5세대와 2세대의 정치 참여 정도를 백인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만 1.5세대와 2세대는 연령 구성상 젊은 세대이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갈수록 정치 참여도도 높아져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발표는 가용한 자료를 통해서 첫째, 한인의 정치 참여의 형태와 정도를 보여주고 둘째, 왜 한인의 정치 참여가 낮을까를 논의해보고 셋째, 한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한인 성인 인구 중에 1세대, 2세대 그리고 1세대, 1.5세대, 2세대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80% 이상이 해외 출생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특히 한국 성인의 한국 이민자의 경우 유독히 1.5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리안이라고 한 부분에 보시면 성인 인구가 120만 정도고요. 성인은 여기서 18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1세대가 65%, 2명 중에 지금 한인 성인 2명 중에 3명 중에 2명은 1세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17%가 1.5세대, 그리고 나머지가 2세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권 획득 비율을 보시면은 1세대의 경우 한 53%가 절반 이상 정도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안 민족과 비교해 보시면 비엔남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이민 역사를 갖고 있죠. 레퓨지로 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퓨지는. 그러나 필리핀이라든지 차이나보다 약간 낮죠. 아시안 인디안을 보시면은 우리보다 낮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안 인디안의 경우 최근에 유입된 그 인구가 참 많거든요.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이 걸리죠?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하고 나서 최소한 5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인도 사람들이 약간 낮은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입한 이민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건 다른 아시안 그룹과 비교해 볼 때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유권자 등록, 시민권자 중에서 유권자로 등록한 비율을 보시면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리안 퍼스트 제너럴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되어 있고요. 파란 부분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응답자들이 아예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답변을 안 넣는다든지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빼내고 계산할 경우 이제 유권자 등록 비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죠. 그걸 포함하지 않고 나는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뽑게 되면은 약간 낮게 됩니다. 검정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답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자기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한 사람들만을 뽑았을 때 약 50% 가량이 1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세대 중에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안 국가, 특히 아시안 인디안 시민권 획득 비율은 우리보다 낮은데 사실은 유권자 등록은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어라든지 특히 이제 난히스파닉 화이트의 백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시안 전반의 아시안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백인에 비교해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한번 보죠. 정당 가입을 보면 정당 가입은 이제 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정당의 어필리에이션을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자영업 비율이 높고 보수적이다. 그래서 리퍼블리컨이 많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민주당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약 반절은 민주당에 가입되어 있고 25% 미만 정도가 공화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2008년도 데이터인데요. 2016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원 자료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최근에 프라이머리 일렉션 기간 중에 수집을 한 다음에 급히 리포트는 냈는데 원 자료는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아직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아이덴티파이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2008년도는 47% 정도였는데 2010년도를 보시면은 코리안을 보시면은 54%. 재밌는 거는 이제 한인이나 다른 아시안 그룹 같은 경우 이 세대별로 이민 세대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세대나 2세대에서 민주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냐 하는 답변이 또 가능합니다. 투표를 보겠습니다. 투표율 시민권자 중에 투표 명부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비율을 보시면은 한국 1세대의 경우 미드텀에 별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드텀에 지난 2008년하고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칼럼에 있는 게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한 비율인데요. 한국 1세대의 경우 42% 정도, 많아야 57%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진짜 이런 데이터가 믿을 만하냐?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그 투표 참여율이 참 높게 나오는데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는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누가 어느 정도 아시안 그룹 중에
투표를 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이때 한국 사람의 경우 약 80%, 79% 상당히 높은 비율의 턴아웃, 그 보터 턴아웃 레이시 보이죠? 상당히 높이 투표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제가 일부러 이런 의문점들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믿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정부에서 수집한 자료이고 두 번째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정치학자들 몇몇이 이제 엑시 서베이 케이스가 한 1,000개 정도 사례고 이거는 미국 그 커런트 파퓰레이션 서베이라고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더 사실은 신뢰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선호도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 사람의 경우 2명 중에 3명이 오바마를 지지했고 나머지가 이제 가버너 람니를 지지했다고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그 투표 성향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를 롱텀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아시안 이민자들이나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공화당을 지지를 했죠. 공화당 지지도가 더 많습니다. 민주당 1992년도만 해도 민주당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아시안이거든요. 가장 진한 라인이 아시안인데 1992년도에 공화당을 지지한 비율은 30%밖에 안 되죠. 그런데 96년도에 43%, 2000년도에 54%, 2004년도에 58%, 2008년도에 66%,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아시안 전체를 봤을 때, 아시안 아메리칸 전체를 봤을 때 3명 중에 4명은 민주당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를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진행됐죠.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그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시안 전체입니다. 아시안 전체에 아시안 아메리칸이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 60%,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한 20%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그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까는 이제 전임자 현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들 말하는데 지금 상당히 오바마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아시안들도 오바마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2명 중에 3명은 오바마가 참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은 낮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은 한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잘 보시면은 아시안 그룹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제일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은 페이버러블이라고 트럼프가 대통령감이다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의 비율이 이게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코리아는 제일 보시면은 10%,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안 인디안이라든지 차이니스라든지 필리핀어에 비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트럼프를 호의적으로 보는 비율이 제일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한 60% 정도가 클린턴을 호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클린턴에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정치 참여를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여부나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기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캠페인 조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죠. 1%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그 선거 일을 돕는 그 비율은 아주 저조하죠. 실제로 다른 아시안 집단, 특히 백인과 비교해 볼 때 정치 기부를 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필리핀어 같은 경우는 14%고 예를 들어서 화이트 같은 경우는 13%.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컵에 물이 반절 정도 찼을 때 이걸 우리가 반절 정도 찼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절이 비었다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치 활동, 지난 1년 동안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공적인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뤄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정치에 관한 사항을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위, 행진, 데모, 집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를 컨택한 비율은 상당히 낮죠. 4.2%, 2008년도 자료인데요. 한국인의 1세대의 경우 4% 정도가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직접 방문해서 진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경험이 있는 숫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도 실제로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 13% 정도가 커뮤니티 액티비즘에 이렇게 인볼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최근의 자료,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2차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자료는 아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프에 일한 적이 있느냐? 2016년도 자료인데요. 3%만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차이니스 같은 경우, 중국 사람 같은 경우 18%나 돼요. 정치나 정당에게 정치적인 자금을 기부를 했느냐? 한국 사람 경우 9% 정도인데 중국 사람은 23%, 그리고 비엔남 같은 경우,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 23%나 됩니다. 아시안 인디안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나 관료를 편지를 통해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컨택한 경험이 있느냐를 보시면은 한국 사람의 경우도 상당히 낮죠. 지금 7%, 2016년도에 7%가 나오는데 필리핀어나 특히 아시안 인디안 같은 경우 아니면 비엔남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남 같은 경우는 24%고요. 아시안 인디안도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느냐? 한국 사람들의 경우 14%밖에 안 되는데 아시안 인디아는 37%, 그 다음에 필리핀어 25%, 비엔남도 28%나 됩니다.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에 정치 관련 아이템을 이렇게 보낸 경험이 있느냐? 한국 사람 경우 12%인데 차이니스는 19%, 필리핀어는 30%나 되고요. 아시안 인디안도 22% 됩니다.
그리고 그 항의 시위라든지 행진 무슨 프로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한국 사람은 9%, 차이니스는 12%, 비엔남은 상당히 높아요. 23%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의 정도를 보면 1세대 한인 이민자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서 인도인과 필리핀에 비해 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선호도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을 선호하는 정도는 다른 아시아 집단과 비슷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한 정도는 다른 아시아 집단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둘째로 선거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1세대 한인 이민자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도가 지극히 낮고 정치적 기부 행위도 인도인과 필리핀에 비해 낮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선거 이외의 기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1세대 한인 이민자는 공적인 이슈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한 경험이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다른 아시아 이민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